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지금 그 날씨는 4월이라고는 하고, 뭐, 벚꽃도 펴 있고, 개나리도 펴 있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일교차가 좀 많이 커서, 뭐, 감기랑 막 코로나랑 막 헷갈려가지고, 뭐 콧물, 뭐 기침, 재채기 증상들 아니면은 약간 뭐 으스스하게 춥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러모로 혼돈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이렇게 전화해 보면 뭐 격리 중 확진됐다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내일이면은 뭐 자가격리가 끝난다 하는 등 이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뉴스 같은 경우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같은 그 자료들 잘 보시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는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침을 잘 세우시고 현명하게 잘 이 시기를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그 책 말고 요즘에 뭐 명언 아니면 격언 뭐 이렇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아니면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도움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격려의 말, 그쵸? 뭐 여러 말 필요 없죠? 뭐 정말 힘내? 아니면은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잘 나오는데 막상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그 말들을 잘 못해요. 왜 그렇게 쑥스러운 건지 저부터도.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굉장히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큰 힘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철로의 전철기와 같다. 전철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약간 생소하네요. 요즘 친구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전철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차의 충돌과 원활한 운행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지침 아니면 어떤 방향.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현재 이 코로나의 불안한 시기를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조차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또 터널이야. 또 터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마냥 터널에서 굶어 죽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면서 힘을 합쳐가면서 그 빛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헨리워드 위처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좋을지 고민스럽다. 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주변에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동호회나 모임, 뭐 친구 관계. 그러다 결국은 나를 그 스스럼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봐주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그 중에 가족이 최고라는 거, 가족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족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깊은 슬픔에 잠기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벌써 이제 그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처해진 그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섭섭하고 그리고 요만한 이제 그런 행동을 해도 나한테 한 게 아닌데 그게 꼭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누구나 다 살면서
뭐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심리 상담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돛담배로 비유를 한다. 작은 배, 작은 배인데 우리가 삶은 바다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돛담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파도도 만날 수 있고 마냥 좋은 날만 지속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은 넓게 펼쳐진 그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다는 이야기. 저도 마음에 와 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어릴 때는 해봤었는데 그게 또 결코 알고 가는 거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이 기가 이렇게 확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행복감도 느끼면서 또 좌절을 겪었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또 이용을 해서 내가 또 더 강인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전화기를 막 이렇게 보면 전화를 누군가하고 정말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일에 치여 있다가 보면은 그냥 누군가하고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그 받는 그 전화 매너가 뭐 되게 그냥 하찮다는 듯이 아니면 귀찮다는 듯이 뭐 심지어 요즘에는 이렇게 전화 딱 뜨니까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꼭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만 그 전화를 뭐 되게 뭐 솔톤으로 하이톤으로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구애받지 않고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화했는데 아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좀 상처를 받는 편이라 누가 전화를 하면은 내가 좀 힘들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냥 뭐 약간 전화를 나중에 한다거나 좀 안 받고 뭐 전화를 딱 이제 받았을 때 웬만하면 기분 좋게 대해줍니다. 네, 그게 지금 일상이 돼버렸는데 간혹 가다가 전화도 안 받고 뭐 카톡도 안 되고 뭐 이러면 이 사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하고 이제 생각이 꼬리를 많이 이제 물 수가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고 만사가 다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는 아니 왜 뭐야 내 전화 왜 안 받아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였어? 그러면은 앞에서 그냥 대놓고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저도 막 수신 차단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참 그래요.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다면 쉽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들 이제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쉬게 해주는 것도 맞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만 진정으로 건네야 할 것은 뭔가 중요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유행어 중에 왜 츤데레라고 있잖아요. 되게 막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은 좀 약간 그 차갑고 어떨 때는 좀 약간 싸가지가 없는데 내가지가 없는데 하면서 얘는 왜 말투가 항상 이런 거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소하고 세세한 거를 다 이렇게 무심하게 뭐 약을 던져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요? 무심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먹을 걸 챙겨준다거나 근데 이러면 좀 감동을 받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어도 왠지 이제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기운이 나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말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근데 말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공을 까먹는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죠. 그러니까 막 걱정해주고 다 챙겨줄 거 챙겨줘 놓고 입으로는 아니 왜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왔나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확 섭섭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동도 말도 따뜻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노력은 하고 살아야죠. 네, 관계라는 걸 맺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서 막 이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닐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정말 손을 이렇게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어떤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게 진짜 감동이겠죠. 네. 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 할리워드 비처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이번의 명언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짓말. 옛날에 이제 늑대 소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거짓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낳고 해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어떻게 안 했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타당하다고 명분이 있는 거짓말이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도 나름 의미 부여하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 항상 하고 나면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되니까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엔 정말 신뢰가 없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를 세상을 살면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뭐든지 솔직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현명하게, 네, 현명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얼기설기 얽힌 양을 짜게 된다. 양이 아니라 눈도 안 보이네, 눈. 네. 야, 네. 그래서 월터 스콧이 말한 건데, 뭐, 똑 떨어지는 말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을 뭐 온전하게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 진짜 작정을 하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당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다 이 양심, 선한 마음이 있는데 뭘 그렇게 작정하고 또 거짓말을 하겠어요. 누구나 다 이제 이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이 순간만은 좀 약간 회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겠죠.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 파티에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 그리 큰일이 있는 건 아니야. 목이 이렇게 따끔거리고 열이 조금 날 뿐이야. 코로나 거짓말 요즘 되게 많죠. 아니 뭐 사실 또 열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되게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한동안 막 코로나 기승 부리고 물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음에 막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막 그 불안감과 그 막 두려움이 엄청 났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야호를 했대, 야호. 왜냐면 뭔가 이제 그때는 왜 장례식장들도 안 갔었어요. 핑계가 되게 좋았죠. 그리고 장례식장 자체를 출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몸이 너무 피곤한데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는데 다들 요즘에 코로나도 이렇게 심한데 좀 우리 조금 이따가 만날까? 뭐 그리고 모임도 막 약간 딜레이 미루고 막 이제 이런 경우를 저도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데 딱 핑계거리가 좋았던 거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야 나오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고 뭐 이런 서로 알면서도 속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었죠. 이렇게 둘러댄 다음
혼자서 쉬는 것을 더 중시할 때가 당신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서 약간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을 때 막 에너지를 얻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사춘기가 딱 되면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그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나는 좀 그냥 내비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을 만나면 번잡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아. 아,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든 다음에 혼자서 쉬는 걸 더 중시하는 경우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이고요. 그냥 거절하면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약간의 거짓말을 섞는다.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야, 나 너무 너 만나기 싫어. 이것도 그 사람한테 사실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대놓고 나 뭐 나가기 싫어. 네가 뭐 교통비 줄 거야? 커피 살 거야? 밥 살 거야? 하고 꼭 무슨 때까치처럼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융통성 없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최소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약간 거절도 나이스하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일이 점점 커지고 그 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정치 아니면은 어떤 뭐 사회적인 면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요만한 거짓말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검증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뭐 옛날에 뭐 학력 위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뭐 잡커리어를 뭐 속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나를 조금 더 커버하고 싶었는데 나라는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했는데 요즘엔 전산도 다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인맥들도 촘촘하게 엮여 있고 요즘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살아있는 CCTV들이에요. 우리가 나갔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보는 눈 그리고 다 전화기로 녹음도 되고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하는데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냥 나의 이미지 자체, 사람의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꼭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양하라고 이제 몸 아프니까 죽도 보내주고 막 닭죽 보내고 여기저기서 안부 전화가 걸려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진짜 사람 잘 사귄 거죠. 이제 사람들은 어머 너 얼마나 아프니 힘드니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물질적 지원이 오니까 그다음부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에 또 병문안을 오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뭐 그냥 파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끔은 뭐 나는 가기 싫어보다는 솔직히 내가 지금 그닥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내가 그 좀 편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해서 만나야 우리도 좀 약간 기분 좋은 만남을 할 수 있으니 좀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야 돼.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렇게 강짜를 부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그냥 요만하게 그냥 티끌만하게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를 해도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가끔 용기이기도 하지만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뢰, 믿음이죠. 그리고 나를,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큰 소리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은요, 복식 호흡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되게 당당하다. 그럼 그건 좀 약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은 살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나날들이 있고요. 아, 내가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감이 있구나. 내가 대처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은 게 사람인데 완벽을 추구하는 뭐 강박이 있다든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약간의 과장이라든가 뭐 허언증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였을 때 나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괴롭히면서 그 남을 보는 그 잣대가 되게 이렇게 기준치가 이렇게 모래시계로 치면은 이제 굉장히 높아가지고 점점 모래가 사그러질 때마다 하나씩 실망 플러스 실망 플러스 이렇게 되다 보면 나 그 사람 안 봐. 예. 저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러한 성향인데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불구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네.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들이 더 오래 가고 또 삶이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4월 5일 하면 저는 사실 맨날 평생을 뭐 그 나무 심는 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같이 막 동원돼가지고 막 갔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는데 이 휴일이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아무튼 요즘에 한참 뭐 식수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건강 더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